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민법 총칙 마지막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난 시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핵심 교재는 65페이지, 그다음 기본서는 368페이지에 나오네요. 368페이지. 자, 핵심 교재 65페이지. 자, 하단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밑줄 쳤습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뭐가 있다고요?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에 이자 지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2항 주의하셔야 되죠. 중요합니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주된 권리에다가 가로를 딱 쳐보시고요. 주된 권리, 그죠?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때는 종속된 권리하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줄여서 종된 권리. 여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주된 권리 가로를 쳐서 여러분 그 여백으로 너무 빽빽해서 지금 그죠? 예, 문장이 빽빽해서 여백이 별로 없지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주된 권리는 어떤 것이 있다. 주된 권리는 원본 채권. 자, 여러분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가 걸리면요. 원본 채권. 네? 그러면 종된 권리, 종속된 권리도 가로쳐서 화살표 뽑아가지고요. 뭡니까? 이자 채권. 이자 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 걸려버리면 원본 채권이 뭐 여러분 누구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원본 채권이라 그러거든요. 원금 쉽게 말해서 원본이랑 해서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소멸했다라고 한다면 파생되는 이자 채권 있죠. 그것도 역시 따라서 소멸한다.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사례 더 띄워 주실까요? 자, 뭘요?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은요. 피담보채권, 여러분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면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엇도 따라 소멸하느냐?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망은요, 여러분, 495조인데요. 이 사망은, 채권법의 상계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근데 그 조문의 내용이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495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조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문입니다. 여러분. 자, 출제 빈도는 좀 약한 편입니다. 가능성이 나온 출제된 사례들은 있지만 그 빈도로 봤을 때는 좀 약해요. 그 사망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자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단 말이죠.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60의 채권, 60만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얽혀 있어.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물품을 공급하고 자재 공급하고 받을 수 있는 자재 대금, 네? 자재 대금이 100만 원 있고요.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법률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또 60의 채권이 있다. 이건 대여금 채권이랄까요? 네, 그렇게 있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의 갑에 대한 60의 채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시효가 완성돼 갖고 행사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반대로 100만 원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갑이 지급 청구하면 을은 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받을 돈은 을의 입장이지. 을의 입장을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받을 돈은 내가 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시효가 완성돼 갖고요. 받을 수 없게 돼 버렸고
또 줄도는 이건 아직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청구 들어오면 나 갚아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입각에서 존재하는 제도지만, 이건 민법 가장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평해야 되는데 그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받을 돈 못 받고 줄 돈 주고, 그죠? 그래서 495조의 민법 규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요. 자, 잘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채권이, 완성됐죠, 그죠? 이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상계적상이란 소리가 뭐냐면요,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의 상태에 있었을 때, 이걸 줄여서 상계적상이랍니다. 어렵죠?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상계를 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해서? 자동채권으로 해서, 그럼 자동채권은 이제 상계를 쳐서 까는 걸 자동채권이라 하고요. 이렇게 상계를 당하여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까짐을 당한다. 상계를 당하여 예? 깎아진다는 소리예요. 까짐을 당하는 채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동채권이라 하거든요. 참 말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이를 자동채권에서 뭐 할 수 있다? 상계 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쫙 하고요. 어른 갑에게 얼마만 주면 돼? 4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얘가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완성되기 전에 상계 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를 자동채권을 해서 상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사항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시효 이걸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 갚아주겠다는 거지. 나 당신한테 돈 갚아주겠다. 이거죠. 사항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5항은 자 당사자 사이에 시효 요건을 배제, 연장,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면 여러분, 자, 이건 이제 물론 결국은 암기겠지만은 이해가 좀 동반돼야 된다. 소멸시효를 배제시키면 누가 유리해져? 소멸시효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데? 채무자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채권 채무자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죠? 시효 완성되면 갚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인데, 이 소멸시효의 요건을, 배제시켜버리면 채무자가 불리해지죠. 또 시효가 잘 안 걸리게끔 가중시켜버리면 채무자 불리해지죠. 또 시효기간 1년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특약을 붙여버리면 의식주 관련된 채권 말입니다. 1년짜리를 당사 특약으로 3년으로 연장시켜버리면 누가 불리해집니까? 역시 채무자 불리해지죠. 1년이면 시효가 완성될 것이 3년까지 가야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를 불리하게 하는 시효 요건을 가중, 배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오히려 채무자를 유리하게 하는 단축,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제가 지난 시간 마칠 때 별 달아 주십시오 이 표현하고 마쳤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별 표기가 없으면 달아 주세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항은 시효이익 포기는 의사표시. 여러분, 소멸시효 완성이익의 포기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것은 나아가서 뭐다? 법률행위란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법률행위 중에 자,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봅니다.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합동행위다. 단독행위겠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분명 권재유는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지만 권리 포기 중에서도 기한이익 포기 있죠? 우리 조건기한에서 공부했죠? 기한이익 포기. 뭐 5개월 기한으로 빌렸다가 석 달 만에 갚아버린다. 그죠? 기한이익 포기. 또 이 소멸시효 완성이익의 포기. 이런 것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